자, 1번입니다. 양수 ABC에 대해서 다음과 같을 때요. ABC를 곱한 것의 전체 n제곱이 자연수가 되는 자연수 최소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럼 ABC를 찾아야겠죠. A는 얼마예요? 그렇죠? 3의 6분의 1제곱. 그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B는 얼마죠? 그렇죠? 7의 5분의 1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은 11의 2분의 1제곱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그럼 이거를 다 곱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3의 6분의 1제곱 곱하기 7의 5분의 1제곱 곱하기 11의 2분의 1제곱 그것의 얼마예요? 전체 n제곱이 자연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n은 가장 작은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n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n제곱이니까 우리가 요 지수 법칙에 의하여 어떻게 됩니까? 그죠? 3의 6분의 n제곱, 그다음에 7의 5분의 n제곱, 그리고 11의 2분의 n제곱이 되어야 해요. 이 계산된 최종 결과가 자연수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3과 7과 11이 각각 모두 다 쌍으로 다 서로 소관계인 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요. 더 이상 정리가 불가능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전부 다 자연수로서 곱해져야 자연수가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3의 거듭제곱의 자연수가 되려면은 그 거듭제곱에 해당하는 지수의 값들이 얼마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0제곱도 1이니까 자연수야. 그런데 문제에서는 자연수 n이기 때문에 이 지수가 0제곱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연수 지수. 즉 뭐예요? 얘가 얘가 각각 자연수 지수가 되어야 자연수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6분의 n이 자연수이면서 5분의 n도 자연수이면서 2분의 n도 자연수가 되려면 얼마가 돼야 돼요? n은. 그렇죠? n은 6과 5와 2의 배수들이 돼야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공배수 중에서 최소 공배수가 답이지. 그치? 6과 5와 2를 공배수를 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거 최소 공배수.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6과 5와 2의 최소 공배수가 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6과 5의 최소 공배수는 이미 어렸을 때 했던 거죠. 얼마예요? 그쵸? 30이 됨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뭐 30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fx가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되어 있고요. 적당한 관계식을 보여주고 얘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거를 그대로 그냥 여기다가 대입해서 식으로 만들어 내야겠죠. f에다가 2a를 대입하면은 2의 마이너스 2a 제곱 그리고 b를 대입하면은 얼마예요? 2의 마이너스 b제곱이고 둘이 곱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리를 예쁘게 해주면 2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제곱이 4라고 하는 거고 4는 2의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은 요 지수끼리 즉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가 곧 2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가 2입니다라는 관계식 하나 잡아냈고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를 그대로 대입해 볼까? 어떻게 돼요? 2에 마이너스 가로 a 마이너스 b 제곱이 2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요거 마이너스에 a 마이너스 b 좀 풀어서 볼까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바로 1이 되어야겠죠. 2의 1제곱이 2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관계식을 여기 하나 더 잡아냈다. 총 두 가지의 관계식을 잡아냈어요. 그러면은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니까 이거를 연립하면은 A도 알고 B도 알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대로 밀어 넣어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그런 단순한 연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 두 개를 연립하는 것은 간단하죠. 쓱 보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B 두 개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은 B가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3, A는 얼마예요? 그죠? 3이 됨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B라고 하는 것은 A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B는 그냥 0이 됨을 또 알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B는 마이너스 1이고요. B는 0입니다를 찾았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그대로 밀어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은 2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마 3제곱 플러스 얼마야? 2에 0제곱이 되는 거죠. 2의 마 3제곱은 8분의 1을 의미하고요. 2의 0제곱은 1을 의미하는 거지. 이런 거 조심하세요. 1입니다. 그러면은 더하면은 8분의 9가 되는데 이 자체가 지금 분모분자는 서로소인 자연수로서 완벽하게 이미 완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8과 9를 더해서 17이 최종 정답이 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3번은 순서쌍의 개수 구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아주 자주 나오고 또 심지어는
어려워요. 그죠? 물론 이거는 3점짜리니까 좀 간단한 케이스이지만 보통 순서상 구하는 문제는 문제에서 해석하고 꼼꼼하게 카운트하는 것,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거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자. 자, m이라고 하는 것은 1부터 3, 얘는 1부터 8까지의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그러니까 m 값은 1, 2, 3 중에 하나고 n 값은 1, 2, 3, 4, 5, 6, 7, 8, 8개 중에 어떤 하나의 값을 의미하겠죠. 자, 그런데 n 3제곱근, 세제곱근 nm제곱이야. 그게 자연수가 된대. 선생님이 가끔 뭐 어디선가 얘기하지만 그죠? 이 녀석은 즉 거듭제곱근의 표현은 웬만하면 유리수 지수로 바꾸세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n의 3분의 m제곱이야. 물론 선생님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바탕에는요. 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양수일 때에만 우리는 요 유리수 지수를 쓸 수 있는 건 당연히 알고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자연수끼리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자연수가 그러니까 자연수를 밑으로 하고 자연수를 지수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가 되는 것은 아주 안전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 저 결국에는 세제곱근 n의 m제곱은요. 그냥 간단하게 n의 3분의 m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 이 녀석이 자연수가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요 미지수가 지금 n도 있고 m도 있으니까 그리고 m과 n의 후보들이 3개, 8개 딱딱 정해져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필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맞아요. 한 값을 고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값을 조절해 가면서 자연수가 되도록 순서상을 합리적으로 찾아보는 것. 그거밖에 없지. 그치? 그러면은 m이 지금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m 값을 기준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n 값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게 합리적이겠지. 그래서 m이어 1일 때 그리고 m이 2일 때 그리고 m 값이 3일 때 해당하는 n 값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은 m 값이 1일 때에는요. n의 3분의 1 제곱이 되는 거고요. 이 자체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요 n 값이 어떤 값의 세제곱수가 되어야 요 지수에 있는 3분의 1 제곱과 만나서 자연수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n 값 중에서 즉 뭐예요? 여기 1부터 8까지 1, 2, 3, 4, 5, 6, 7, 8 중에서 세제곱 수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세제곱수는 뭐뭐 있어요? 그렇죠. 1하고 8밖에 없지. 1의 세제곱과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은 27로 이미 엄청 커버렸으니까 논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순서상은 1,1. 어차피 우리는 m, n을 구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1,8 이렇게 두 가지가 확보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예쁘게 카운팅만 잘 하면 되는 거지. 맞지? 자, 이번에는 m 값이 2예요. 그러면은 n의 3분의 2제곱이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똑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돼야 돼요? 이 n이라는 값이 어떤 수의 세제곱이 되어서 여기에다가 3분의 2제곱이 들어가면서 요 3과 3이 날아가서 자연수 제곱이 되는 거지. 자연수 값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죠? 그러니까 요 분모에 있는 3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m이 1일 때와 똑같은 거지. 그치? 어떻게 돼야 돼요? 그죠? 요 n 값 그 자체가 어떤 값의 세제곱 꼴의 값을 가져야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1하고 8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 당연히 잘 아시겠고요. 따라서 여기서는 2,1과 2,8이 그 m, n의 순서상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는 너무 간단하다. m 값이 3이 되면은 그냥 뭐가 돼요? n의 1제곱이 되니까 그냥 그 n 그 자체가 되지. 그러면은 그냥 뭐예요? 이 값 자체가 어떤 값이 들어와도 자연수 그 자체잖아. 그죠? 그러니까 n에 해당하는 8개가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3,1, 3,2부터 3,8까지가 다 된다 이런 말이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개수 다 합쳐보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2가지, 여기서 2가지, 여기서 8가지가 되어서 예쁘게 더해주시면은 12가지가 최종 정답이 되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문제의 풀이는 늘 2가지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뭐야? 첫 번째는 지수로 풀어보고 두 번째는 로그로 풀어보는 거야. 그죠? 때에 따라서는 로그를 잡아서 푸는 경우가 더 깔끔하게 떨어질 때도 간혹 있어요. 뭐 이래저래 한번 연습을 다 해보도록 하자. 우리는 연습하는 단계니까. 자, 문제에서 뭐 뿅뿅뿅 관계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값이 1임을 이용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A를 구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요 X분의 1과 Y분의 2와 Z분의 1을 이렇게 관계식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지수에서 발견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지수를 만들어 보자. 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요 80의 x제곱이 2에서 80은요 2의 x분의 1제곱이다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 2분의 1을 만들었다. 아니 x분의 1을 만들었고 그 x분의 1의 밑은 2다라는 것까지 한번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자. 자, 두 번째 y분의 2제곱은 어떻게 만들면 좋아요? 그렇죠. 10분의 1의 y제곱이 4다. 그런데 여기서 4라고 하는 것은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을 y분의 1제곱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2의 제곱의 y분의 1제곱이니까 2의 y분의 2제곱이 바로 예쁘게 생성이 되죠. 그리고 심지어 요 x분의 1제곱에 해당하는 밑과 y분의 2제곱에 해당하는 밑이 동일하니까 너무 좋아. 뭔지 알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z분의 1을 만들 텐데요. z분의 1은 뭐 a의 제곱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 지금 a의 여기다 써볼까? a의 제곱이 바로 8이니까 여기에서 a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8의 z분의 1 제곱이야. 뭐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밑이 8이죠. 우리는 밑을 2로 통일해가지고 나중에 뭔가 잘 합쳐주면 될 것 같은 그런 경험도 있고 뭔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요 8이라고 하는 것이 좀 거슬리니까 우리는 8을 2로 만들어주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8이라고 하는 것은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세제곱을 해주면 a의 3분의 1제곱은요. 그렇죠? 2의 z분의 1제곱이다 라는 관계식을 어렵지 않게 또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되겠지.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더하고 빼기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곱하고 나누면 되겠지. 다시 한번 곱하고 나누면 지수끼리는 어떻게 된다고? 더하고 빼기가 되니까. 그치? 그러면은 두 개를 곱하고 마지막으로 나눠보자. 그러면은 80과 10분의 1은 곱해주면서 나중에 a의 세제곱분의 1은 나눠주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2의 x분의 1과 y분의 2는 더해주면서 z분의 1은 빼주는 이러한 형상이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전체의 값이 1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걔가 2란 얘기야. 그러면 정리해주면 되겠죠. 이 분자는 8로 정리가 되니까 분모에 해당하는 a의 세제곱분의 1이 4가 되어야 그 값이 2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a의 세제곱분의 1이 4가 됩니다. 아, a라고 하는 것은 얼마예요? 양변을 세제곱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4의 세제곱이니까요. 정답은 뭐 64다. 이렇게 해가지고 2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굳이 연습 단계니까요. 다 지우고 로그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은 x라고 하는 것은 로그의 80의 2가 되지. 그런데 x분의 1은 역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x분의 1은 뭐예요? 그쵸? 역수는 밑과 진수를 바꿔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은 로그 2의 80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로그로 순수하게 로그로 한번 만들어 나가보자. 그러면 y분의 2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면 돼요? 그쵸? 여기서 y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는데? 그쵸? 로그 10분의 1의 4가 되잖아. 맞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y분의 1이라고 하는 역수는 10분의 1과 4를 서로 교체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4의 10분의 1이 될 거야. 자, 여기에서 우리는 y분의 2가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 잘 보세요. 양변에다가 2를 곱할 거야. 그러면은 y분의 2라고 하는 것은 이 로그 값에 2를 곱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곱하기 2의 값은 즉 로그의 실수배는 진수의 지수로 들어올 수 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로그의 4의 10분의 1의 제곱으로 들어올 거란 얘기야. 자, 여기서 한번 더 정리할까? 왜냐고? 우리는 아까 밑을 2로 만들었죠?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 나중에 계산을 위해서 얘도 밑을 2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로그 4는요 2의 제곱이잖아. 2의 제곱에 방금 10분의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했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의 성질 그러니까 밑의 지수와 진수의 지수를 앞으로 분모로 뺄 수 있지. 분모 분자로. 그러면 2분의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1이 되고요. 로그 2의 10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보다 y분의 2다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지금 계산을 그냥 쭉쭉쭉 해나가고 있는데 당연히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기본 중에 기본 계산들입니다. 선생님이 대단한 거 하는 게 하나도 아니죠. 그죠?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자, 마지막으로 z분의 1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z라고 하는 것은요. 로그 a의 8이 되죠. 그러면은 z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로그 8의 a가 됨을 알 수 있고 아까 마찬가지로 밑을 2로 통일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서 잘 보세요.
로그 8은요 어떻게 되죠? 그렇죠. 2의 세제곱이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은 a의 1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3분의 1에 로그 2의 a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서 다시 3분의 1을 지수의 진수로 올려버릴 수 있지. 그러니까 로그 2의 a의 3분의 1제곱이 됨을 알 수 있다. 걔가 뭐라고요? z분의 1이라는 거야. 맞죠? 여기까지도 찾아주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는 뭐뭐뭐뭐 발견했어요. 그쵸? x분의 1, y분의 2, z분의 1을 발견했고요. 걔를 더하고 빼고 값이 1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더하고 뺄까요? 그러면 누구끼리 더해져요? 맞아요. 오른쪽에 있는 로그끼리는 더해지고 얘는 빼질 거야. 그러면은 진수끼리는 곱해지고 나눠질 거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자. 여기를 조금 오른쪽으로 옮겨서, 자, 진수끼리는 곱해주고 더해질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쵸? 로그 2에 80과 10분의 1은 곱해지고요. a의 세제곱분의 1은 나눠줄 거란 얘기야. 걔가 바로 1이 됩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로그 2의 뾰로롱이 1이 되려면 이 진수가 밑과 같은 2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겠지. 아까랑 똑같죠? 그러면은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분모에 해당하는 a 세제곱분의 1이 이 분자가 약분되면 아까 8이었죠? 그러면 여기가 4가 돼야 되는 거 똑같네. 그래서 a는 4의 세제곱이니까 64다. 뭐 답은 똑같죠. 어때요? 지수로 풀어도 오케이. 때에 따라서는 로그로 풀어도 오케이. 여러분들이 눈에 바로바로 보이는 거,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입맛에 맞게 어느 거라도 풀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m과 n은요 135 그리고 9 이하의 자연수예요. 자연수. 그죠? 자연수인데 그 m과 n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했더니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m과 n의 합의 최대값은 뭐 아무튼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 핵심은 뭐예요? 그쵸? 이 녀석을 어떻게 계산해서 정리하니까 자연수가 되도록 한다 이런 말인데, 여기다 크게 한번 써볼게요. 세제곱근 2m 그리고 곱하기 그냥 제곱근 그냥 루트죠. 루트 n세제곱 이렇게 돼 있다. 얘가 자연수가 된대요. 자연수. 자, 여기서 결론부터 얘기하고 한번 우리가 선생님이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결론은 뭐냐면은 이거 두 개를 곱해가지고 자연수가 되려면요. 잘 보세요. 여기는 3이죠. 그리고 여기는 2가 생략돼 있지. 그러면은 3과 2와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칠 수 없어요. 3과 2는. 그죠? 세제곱근과 그냥 제곱근은 합쳐서 제곱근을 한 번에 잡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곱해서 자연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각자가 자연수와 자연수가 되어야 곱해서 자연수가 되는 이 케이스밖에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떨까요? 세제곱근 얼마 곱하기 세제곱분 얼마 이런 식으로 제곱근의 값이 같아. 좀 말이 이상하다. 아무튼 여기 앞에 있는 3이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한 번에 한 번에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자연수가 된다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2의 제곱을 주고 여기다 2를 줘보세요. 그러면은 이 각각은 자연수가 아니지. 얘도 자연수 아니죠? 얘도 자연수 아니잖아. 하지만 얘가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세제곱근 2의 세제곱으로 잡아서 2라고 자연수를 뽑아낼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은 이런 케이스는 없다라는 거죠. 합칠 수 없으니까. 3과 2와 서로 다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게 그냥 자연수와 자연수의 곱이 자연수이다. 이 케이스만 우리는 고민을 하면 되는 뭐 그런 아주 예쁜, 굳이 함정을 파놓지 않은 그러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지어보자.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각각의 자연수가 되려면은 어때요? 그쵸? 이 값 어디 있어요? EM이라고 하는 값이요 세제곱꼴이 돼야 돼. 얘가 어떤 수의 세제곱꼴이 되어서 요 3이랑 만나서 싹싹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우리는 m이라고 하는 것은요 2를 곱해서 전체적으로 세제곱꼴이 되려면은 m 값 자체에 뭐가 숨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2가 최소한 2번 숨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p의 세제곱 패턴이 있어야 전체적으로 2와 추가적으로 곱해져서 전체적으로 세제곱 패턴이 돼가지고 얘랑 만나서 싹싹 사라지고 자연수만 남는 그러한 패턴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여기서 p는 자연수가 돼야겠죠. 왜요? m 값이 자연수니까.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n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n은. 그렇죠? 여기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n의
2분의 3제곱이지 이 전체는 그죠? 그러면은 이 값이 자연수가 되려면 잘 보세요. 여기 분모에 있는 2죠 2. 요게 요 n이 갖고 있는 녀석에 의하여 사라져야 됩니다. 요 2분의 3에서 요 2가 분모 2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맞아요. 요 n 그 자체가 어떤 값의 제곱꼴이 되어야 돼. 맞아요? 그래야 q의 제곱꼴 예를 들어서 q의 제곱꼴이 되어야 그것의 2분의 3제곱이 되어서 2 날라가서 q의 세제곱이라는 자연수가 나올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의 제곱꼴이로구나 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 선생님이 갑자기 등장시켰던 p와 q는 자연수이어야겠지. 왜? m과 n이 자연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제가 뭐 다 푼 거지. 이 m과 n의 모습을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를 했다. 뭐 간단한 건데 말이 좀 길어졌네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m 플러스 n의 최소값이야. 그래, 최대값이야. 그러면은 얘가 더해져서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각자가 최대가 되어주면 되는 거지. 왜요? 이 각자는 서로의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적인 값이잖아. 각자 크게 만들어야 합해서 제일 큰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m 값은요. 아무리 커도 135 이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값은 135 이하입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n 값은 아무리 커도 9 이하니까 이 값은 9 이하예요.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식을 한번 예쁘게 정리해 볼까요? 지금 p 세제곱은요. 요 앞에 있는 4가 나눠주면 4분의 135 이하란 얘기고 4분의 135는 얼마요? 4, 32 얼마죠? 3 너무 어려워. 135 나누기 4는 4, 32, 15니까 33점 땡땡땡이 되겠다. 이런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지, 그지? 33점 얼마 이하의 세제곱꼴이라는 거예요. 맞아? p는 자연수여야 되죠, 그죠? 맞죠? 그러면은 세제곱해서 33 이하라고 하는 것은요. p가 얼마일 때가 가능해요. 그렇죠? p라고 하는 것은 1가능, 2가능, 3가능까지밖에 안 되지. 왜요? 4 세제곱이 되는 순간 64가 되니까 넘어가 버리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p가 취할 수 있는 값은 요 3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은 맥락으로요. q의 제곱이 9 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 q의 값이 뭐뭐뭐 될 수 있어요. 그렇죠. 1 되죠. 2 되죠. 3 되죠까지 되는 거지. 왜요? 4부터는 제곱하면 16이 되니까. 맞죠? 그러면은 q의 값은요. 1, 2, 3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요 m 값은요. 요거에다가 p의 세제곱이 곱해져서 결정이 되는데 요 p라고 하는 값은요. 뭐예요? 아무리 커도 3 이거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게 m 값이 제일 큰 거니까 p 자체를 제일 큰 값을 택해야 제일 큰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값 m은요. 2의 제곱에다가 요 p라고 하는 값이 취할 수 있는 값의 최대, 즉 3을 택해서 세제곱 이렇게 해줘야겠지. 그래서 4 곱하기 27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니? 108이 m 값의 최대값이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q 제곱이 최대인데 q는 1, 2, 3 중에 하나니까 n 값이 최대가 되려면은 역시 q가 최대가 돼야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냥 3, 3은 9. n 값의 최대는 그냥 9 그 자체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은 우리는 m 플러스 n 값의 최대값은 각각의 최대를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108 플러스 9다. 그래서 117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6번은 함정에 빠지기 딱 좋은 문제인 거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연수 n이 있는데 n은 2부터 10일까지고요. 얘의 n제곱 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는 n을 다 구해서 더해보세요. 이런 말이다. 그러면은 이 부분의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근이야. 근. 어떤 x 값인데 거꾸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n번 거듭제곱해서 그 값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이 나오는 그러한 x라는 거예요. 이 이름 자체가. 맞아요? 그럼 그 x는 n개의 실수, 허수, 근 다 합쳐서 n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한다. 즉 실수가 존재하는데 걔가 음수는 존재하도록 하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요 x의 n제곱은 블라블라블라블라가 같다라고 하는 실수의 실근은 눈으로 보기에 이 그래프와의 교점이 존재했을 때인 거지, 그치? 교점. 실근은 교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요 n의 값에 따라서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했지. 맞아요? n은 짝수일 때, 홀수일 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자. n이 만약에 짝수인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요. 그러면은 n이 짝수는 어떤 짝수인지 모르지만 이 짝수에 따라서 어쨌든 이 값이 계산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빼기 18이라고 계산되겠죠. 이 값이 보세요. 만약에 0이라든가 음수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교점이 여기서 있지만 0이니까 음의 실수가 아니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음수로 떨어져 버리면은 이하고 교점 자체가 없으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쵸? 여기에 존재해서 근이 두 개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음의 실수인 근이 여기 버젓이 살아있다라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정리하는가? 첫 번째, n이 짝수인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 값이 0보다 큰 상황이라면은 실근이 두 개 존재하는데 음의 실근이 무조건 하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바로 풀어보도록 하자.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요. 마이너스 곱해주시면은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9n 플러스 18이 0보다 작다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n 마 3 그리고 n 마 6이 0보다 작다가 되니까 n축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면은 3, 6 그리고 뾰로롱 이렇게 가라앉고 0보다 작은 거는 얘네들이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 사이에 있는 짝수 n은 뭐밖에 없어? 짝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4밖에 없지. 4. 여기 지금 빵꾸 뽕뽕 뚫려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지금 등호 없습니다. 여기 등호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4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의 해당하는 짝수값 4란 얘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3개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n을 다 더할 거지. 그러면은 4는 일단 확보를 해 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당연히 더 쉬운 거지 이게. 얼마예요? 그쵸? 두 번째는 n이 홀수일 때입니다. n이 홀수일 때에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잘 아시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n이 홀수일 때는 여기 n이 홀수라면은 오른쪽에 있는 값에 완전 무관하게 하나씩의 근이 나오지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그쵸. 음의 실수인 근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값은 여기 있으면 양의 실근이지만 여기서는 0이니까 안 되고요. 이 값이 음수로 떨어져서 여기에 음의 실근의 값이 여기 뾰로롱 하고 있게끔 한다 이런 말이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n이 홀수인 경우에서는요.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플러스 18이 여기 마이너스죠. 플러스구나. 뭐야? 9n?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18이 이번에는 여기가 음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를 풀어주면은 아까 우리가 풀었던 이 녀석의 반대 영역이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가지고요. 여기 그리고 여기 바깥 쪽이 이제 내가 해당하는 영역이 되겠죠. 여기는 3하고 6이 있겠지. 그럼 보세요. 3하고 6을 포함하지 않은 그 바깥 공간에서 홀수는 이 2부터 11까지 해서 어떤 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바로 여기서는 이제 1밖에 없는데 1은 해당 사항이 없지. 그러면 여기 바깥에 7, 9, 11 이렇게 3개가 있겠다. 맞아요? 여기에 7, 여기에 9, 여기에 11이 바로 내가 찾는 n값이 홀수로서의 n값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최종 정답은 4 하나 찾아놨고요. 그 다음에 7 방금 찾았고 9하고 11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얘를 싹 다 더해주시면 얼마예요? 이런 게 제일 어렵지. 얼마니? 이렇게 되면 20에다가 11이니까 31이 최종 정답이 되어서 1번이 답이다.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7번입니다. 7번도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첫 번째는 지수 그 자체를 이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로그를 등장시켜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3의 a 플러스 b제곱이 4고요. 그 다음에 2의 a 마이너스 b제곱이 5를 만족할 때 얘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면서 밑이 다르긴 한데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그런데 내가 찾는 거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곱셈 공식이 막 생각나면서 3에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인수분해 곱셈 공식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를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얘를 구하는 게 답이에요. 얘를 구하는 게 답이야. 맞아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걸 쓱 보니까 얘를 알고 있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렇죠. 그냥 지수의 지수 법칙을 잘 활용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요 지수가 두 개가 곱해져 있죠.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 그럼 이거를 어떻게 찢어버릴 수 있냐면은 이렇게 찢어버리면 되겠네. a 플러스 b 제곱 전체의 a 마이너스 b 제곱으로 찢을 수 있겠지. 왜냐면 지수와의 곱이 이 지수 법칙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아주 땡큐하게도 3에 a 플러스 b 제곱이 4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거 그대로가 4잖아요. 그러니까 4에 a 마이너스 b 제곱을 구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얘죠. 예. 그죠? 2의 a 마이너스 b 제곱이 5야. 그럼 끝났지. 답은 25가 답이야.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4라고 하는 것은 2의 제곱이야. 그러면 이것도 다시 2의 제곱에 a-b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을 서로 바꿔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2의 a-b 제곱의 제곱으로 써도 되는 거 아시겠죠? 지수 법칙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2의 a-b 제곱이 5니까요. 그냥 5의 제곱입니다. 정답은 25예요 라고 해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풀이 과정인 것 같고요. 두 번째 풀이 과정은 우리가 또 잘 아는 로그를 이용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을 로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로그 3의 4가 돼요. 여기서 a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지수의 값을 로그로 표현하면 로그 2의 5가 됨을 알 수가 있지요. 맞죠?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3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죠? 을 지수로 가는 거니까 나는 이 값을 구해서 3의 지수로 올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말 그대로 이거 두 개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의 곱이 바로 a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맞죠? 그럼 우리는 로그 3의 4 여기다 써볼까요? 로그 3의 4 곱하기 로그 2의 5를 어디다가 그쵸? 3의 지수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값만 잘 계산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는 살짝 지우고 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과정이 되는 거지. 선생님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마다 이겠죠. 풀이 과정이 좀 다를 수 있지, 그치? 볼게요. 일단은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상용 로그로 잡자. 로그 3분의 로그 4 괜찮죠? 그리고 여기는 로그 2분의 로그 5로 잡아보자.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로그 3과 여기 있는 로그 2의 순서를 바꿔도 괜찮지. 왜? 분수의 곱셈이잖아.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는 요 로그 3의 2를 빼고 요 로그 2를 이렇게 스위치해도 값은 똑같지. 분수의 곱셈은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니까. 맞죠?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밑변환 공식을 역으로 쓰면은 로그 2분의 로그 4는요. 로그 2의 4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로그 3의 5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로그 2의 4가 얼마? 2죠. 2. 그러니까 이거는 2 곱하기 로그 3의 5가 되어서 로그 3의 25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맞죠? 그러면 로그 3의 25를 어디다가 올리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 3이라고 하는 녀석의 지수로 올려야지. 그지? 그게 답이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의 로그 3의 25가 답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뭐 있어요? 그렇죠. 요 3과 요 25를 서로 순서를 바꿔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25 그 자체가 답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래저래 답은 25가 나오고요. 두 가지를 선생님이 일부러 한번 풀어봤거든요.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잘 풀 수 있는 거 연습해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8번입니다. A하고 B가 들어간 적당히 복잡해 보이는 식이 있고요. 그럴 때 A와 B를 곱하세요 라고 되어 있다. 순수하게 그냥 보이는 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A 얼마예요? A. 그죠? 로그 3의 1을 나눠주면 되겠죠? 4 나누기 로그 3의 2다.
여기서 이거를 한 번 더 정리하기 전에 나중에 필요하다만 정리하고 지금은 그냥 이대로 둘게요. 그죠? 볼게요. 자, 여기서는 b가 어디 있습니까? b가 여기 로그 3의 진수에 지금 b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조금 예쁘게 정리를 좀 해주면서 b를 찾아보는 그러한 전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만 여기다가 밑에 한번 써볼까요? 크게 한번 써볼게요. 로그 1 마이너스 로그 3에 로그 2의 3이 지금 진수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1 빼기 로그 3에 해당하는 진수가 또 로그 패턴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한번 정리할 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죠. 1이라고 하는 것도 로그 3의 3으로 바꿔줘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서 로그 3의 입장에서 합쳐줄 때 지금 빼기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로그 3에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3과 이 로그 2의 3을 분수로 만들 수 있지. 어떻게요? 그렇죠. 로그 2의 3을 분모로 그 다음에 3을 분자로 이렇게 만들 수 있지. 맞죠? 그게 바로 뭐예요? 로그 3의 b라는 거 아니야? 얘가 로그 3의 b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에 로그 3이 같으니까 요 진수에 해당하는 로그 2의 3분의 3이 곧 b의 값 그 자체가 되는 거지. 그지?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b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로그 2의 3 곱하기 3이라는 거죠. 맞죠? 그럼 우리는 이거 a, b 찾았으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하는 게 답이죠. 한번 써볼까? 로그 이거 곱하면은 로그 3의 2분의 4 곱하기 로그 2의 3분의 3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분수의 곱셈은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뭐예요? 3과 2가 서로 뒤집어져 있네. 무슨 관계? 그렇죠. 이렇게 역수 관계가 되어서 사라진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12만 남아서 정답은 뭐 12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두 개를 곱해서 27이고요. 그 다음에 로그 3의 a분의 b가 5예요. 일단 눈에 띄는 게 이거 보자마자 저 a분의 b 여기서 바로 잡아낼 수 있죠. a분의 b가 얼마예요? 그래요. 3의 5제곱이 된 거 알 수 있다. 그런데 a 곱하기 b가 27, 즉 3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한번 다시 써볼까? 두 개를 곱해서 3의 세제곱인데 두 개를 나눈 a분의 b는 3의 5제곱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눈치껏 이거 두 개를 한번 곱해보시면은 뭐가 나오죠? 그렇죠. a가 날아가니까 b의 제곱만 남죠. 그러면 b의 제곱은 3의 세제곱과 3의 5제곱을 곱하면 3의 몇 제곱입니까? 8제곱이죠. 따라서 b라고 하는 것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3의 4제곱으로 딱 정해지는 거지. 원래는 굳이 따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3의 4제곱일 테지만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3의 4제곱이에요 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보세요. 두 개를 곱해서 3의 세제곱이면은 여기서 a라고 하는 것은요 3분의 1이다 라고 바로 또 잡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은 a와 b가 그냥 조금 허무하게 나와 버렸지. 그럼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 심어서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한번 볼까요? 4 곱하기 로그 3의 a는 3분의 1 그리고 9 곱하기 로그 3의 b는 3의 4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값 자체가 마이너스 1인 거 아시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이 값 자체가 4가 떨어지니까 4 내려와서 36이 되어서요. 최종 정답은 32가 되는 어렵지 않은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10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있고요. 그 두 근을 로그 A, 로그 B라고 했을 때요. 이거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 설마 인수분해 안 되네 하면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2분의 마이너스 B니까 4 플러스 마이너스 블라블라블라블라 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이거 잡아서 문제를 풀려고 해도 되겠지만 그런 의도의 문제는 아니겠지. 그치? 이런 의도의 문제는 당연히 그쵸? 근과 계수와의 관계다. 두 근의 합 얼마예요? 로그 A 상용 로그네요. 그죠? 그리고 로그 B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4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두 근의 곱 얼마예요? 로그 A와 로그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2가 되겠지.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잘 조합해서 얘를 만들어 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문제랑 다를 게 없지. 그치? 자, 로그 AB분의 로그 BA는 밑변한 공식을 이용해서요. 로그 A 분의 로그 B 플러스 그리고 로그 B 분의 로그
A라고 잡는 게 예쁘겠다. 보시면은 로그 A의 합, 그러니까 로그 A와 로그 B 두 개의 합, 두 개의 곱, 그리고 그것과 그것의 뭐 분수꼴의 합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계속 쓰는 걸 지겨우니까 선생님이 치환을 좀 해둘게요. 로그 A를 라지 A, 로그 B를 라지 B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즉 A 더하기 B는 4 그리고 A 곱하기 B는 2라는 조건을 통해서 뭐예요?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를 더하는 거지, 그지? 이거는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문제로 바뀐 거야.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통분해주면은 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요. AB는 얼마로 나와 있어? 2라고 나와 있죠. 그럼 2분의 분자는요. 다시 곱셈 곰식의 변형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로 잡아내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가 4니까 4의 제곱 16 마이너스 AB가 2니까 여기가 4가 되어서요. 2분의 12가 되니까 답은 6이다 이렇게 잡겠지. 맞죠? 이것은 그냥 뭐랄까 근과 계서의 관계 그리고 이렇게 쭉 진행해 나가면서 여기서 이제 밑변환 공식 한번 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의 변형 고등학교 1학년 문제로 더 가까운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